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의 데니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애니모지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개발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내용이 그래픽스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픽스를 모르더라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발표를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애니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모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카카오브레인에서 개발한 애니모지의 데모 영상이며 화면에 출연한 사람은 저희 팀원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 사람의 얼굴이 아닌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캐릭터의 표정이 마치 사람의 표정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애니모지라는 기술입니다. 애니모지의 구현을 위한 처리 순서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력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람 표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치들을 추론합니다. 그 다음 추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렌더링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람의 표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치들을 추론하는 추론 모델 단계와 추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렌더링하는 렌더링 엔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추론 모델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렌더링 엔진에 대해서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애니모지 렌더링을 위한 핵심 개념인 모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핑은 하나의 형체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기법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원점에 한 개의 표정이 있고 W1축과 W2축에 또 다른 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W1축으로 서서히 변할 수도 있고 W2축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W1축과 W2축을 합쳐서 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델 사이에 변화하는 과정을 서서히 나타내는 것을 모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핑은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식에서 B0는 원점에 있는 모델을 의미하고 BK는 각 축에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WK는 각 축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먼저 각 축에 있는 모델과 원점에 있는 모델과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얼마나 이 축의 모델을 반영시킬지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결과를 원점에 있는 모델에 더하면 모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식을 통해 원점에 있는 모델과 W1축에 있는 모델이 어떻게 모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1의 값이 0이면 두 모델의 차이에 0을 곱하기 때문에 B0, 즉 원점 모델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1의 값이 1이면 두 모델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여 W1축에 있는 모델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계산을 모든 축으로 확장해서 계산하면 각 축에 존재하는 다른 모델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핑의 전부입니다. 모핑 코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원점의 모델과 각 축의 모델의 차이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 값은 타겟 버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축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가중치는 타겟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원점 모델의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포문이 두 개 있는데 안에 있는 포문은 모든 타겟을 순회하는 포문입니다. 이 포문을 통해 각 축의 모델을 얼마큼 반영할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쪽의 포문은 앞에서 설명한 수식을 그대로 코드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밖에 있는 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왼쪽 토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오른쪽 토끼처럼 많은 삼각형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삼각형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델은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점들의 모핑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밖에 있는 포문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핑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렌더링을 위해서 필라멘트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라멘트는 구글에서 개발한 모바일 전용 렌더링 엔진으로 다소 렌더링의 품질은 떨어지지만 많은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고 저사양 단말에서도 성능이 아주 잘 나오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들은 필라멘트로 렌더링한 결과이며 준수한 렌더링 품질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핑을 구현하기 앞서서 필라멘트에서 모핑이 잘 지원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필라멘트가 모핑이 잘 지원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저희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어려움 없이 모핑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멘트는 모핑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희의 수정으로 이 이슈가 해결됐지만 그 당시에 필라멘트는 모핑 타겟을 최대 4개까지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모핑 타겟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필라멘트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반영할 수 있는 모핑 타겟의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은 모든 모핑 타겟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고 말이 매우 잘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일부 모핑 타겟만 사용하고 있어서 말이 이상하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모핑 타겟의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대로 된 모핑을 표현할 수 없으며 52개의 모핑 타겟을 사용해야 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왜 필라멘트는 4개의 모프 타겟만 지원하는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핑 계산은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중 버텍스 쉐이더 단계에서 계산이 됩니다. 버텍스 쉐이더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필라멘트는 모핑 데이터를 버텍스 인풋을 통해 버텍스 쉐이더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필라멘트는 모핑을 위해 버텍스 인풋을 9에서 16까지 총 8개를 사용하고 있었고 1개의 모핑 타겟을 위해 2개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개의 채널은 정점의 위치와 노멀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는 모핑 타겟을 최대 4개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버텍스 인풋을 더 사용해서 모핑 데이터를 더 많이 보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픈GL ES 스펙에는 GL Max Vertex Attrib이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텍스 쉐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텍스 인풋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오픈GL ES 스펙은 버텍스 인풋을 최소 16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많은 모바일 기기를 지원해야 하는 필라멘트 입장에서는 스펙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라멘트에서 사용하는 버텍스 인풋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라멘트는 4개의 모프 타겟만 사용할 수 있고 우리는 52개의 모프 타겟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GPU에서 할 수 없으니 CPU에서 하되 최대한 많은 스레드를 사용해서 병렬로 계산하고 버텍스 인풋으로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4개의 버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스레드를 사용하여 모핑을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버퍼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사용해서 최종 모핑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모핑을 계산한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느렸습니다.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모핑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고 이것은 도저히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왜 느릴까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모핑 코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드에 2개의 포문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ONM인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텍스가 4만 개이고 타겟이 52개면 약 200만 번 연산이 필요한데 이 계산은 실시간 렌더링을 하는데 너무 많은 계산량입니다. 모핑 코드로부터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모핑의 계산은 버텍스마다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모핑의 계산이 버텍스마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모든 계산이 버텍스 단위로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코어를 가진 GPU를 사용한다면 동시에 각 버텍스의 모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GPU의 힘을 빌어서 모핑 코드에서 밖에 있는 포문을
GPU의 많은 코어를 사용해서 제거하면서 시간 복잡도를 OM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핑 계산을 CPU에서 할 때와 GPU에서 할 때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CPU는 계산 성능이 빠른 대신에 코어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핑 계산을 CPU에서 할 때는 강력한 한 개의 코어에서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GPU는 성능이 느린 대신 코어가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코어를 이용해서 버텍스의 모핑 계산을 모든 코어에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PU의 많은 코어를 이용해서 바깥 포문을 없앤 것이죠. 이제 그런 버텍스 인풋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핑 데이터를 버텍스 쉐이더로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SSBU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SSBU를 사용하면 다른 방법보다 모핑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핑을 SSBU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핑을 계산하는 코드는 바뀌지 않았고 버텍스 쉐이더로 모핑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만 변경되었습니다. SSBU를 사용한 결과는 매우 빨랐습니다. GPU를 사용해서 모핑의 계산 복잡도를 줄인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특히 CPU 성능은 대략 500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상용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성능입니다. 하지만 특정 단말에서 SSBU가 동작을 하지 않았고 스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GLMax 버텍스 쉐이더 스토리지 블락은 버텍스 쉐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SSBU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버텍스 인풋과 달리 이 스펙은 최소 개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일부 단말들은 SSBU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에 SSBU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들이 모핑이 동작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단말인데도 불구하고 모핑이 벌칸에서는 동작을 하고 오픈GL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GPU를 사용하는데 오픈GL은 안 되고 벌칸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칸 스펙을 찾아봤습니다. 벌칸은 읽기 전용 SSBU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쓰기 전용 SSBU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스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픈GL은 이러한 스펙이 없었고 읽기와 쓰기를 모두 지원해야 버텍스 쉐이더에서 SSBU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가 오픈GL ES 스펙에서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읽기 전용 SSBU를 오픈GL ES의 신규 스펙으로 제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픈GL ES 신규 스펙을 제한하기 위해 크로노스의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크로노스는 컨소시엄으로서 오픈GL, 벌칸, 오픈CL과 같은 API들의 스펙을 정의하는 단체이고 많은 GPU 관련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로노스를 통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미팅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픈GL ES에 읽기 전용 SSBU를 위한 익스텐션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암으로부터 괜찮은데? 암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는 건 어렵지 않아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오픈GL ES에 신규 스펙을 추가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버텍스 쉐이더에서 SSBU 읽기 스펙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픈GL ES에 스펙을 추가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러한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칸이라는 신규 API가 나와 있고 벌칸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라멘트는 오픈GL ES를 여전히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SSBU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핑 데이터를 버텍스 쉐이더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모핑 데이터를 샘플러를 통해 보내는 방법입니다. SSBU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샘플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이것이 성능의 보틀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SBU와 샘플러를 성능 비교했을 때 약 20% 샘플러의 성능이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샘플러를 사용하는 방법이 필라멘트에는 더 적절했기 때문에 샘플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구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종 결과를 같이 감상하시죠. 많은 모핑 타겟도 지원하고
성능도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과 비교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구현물을 오픈소스에 기여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러를 사용해서 모핑을 계산하는 구현은 필라멘트의 구조를 많이 바꿔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패치가 필요했습니다. 구글에서 적극적으로 리뷰를 해줬으며 반영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이슈가 생성된 이후로 2년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반영된 이후에 이 기능을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또 오픈소스인 필라멘트의 상위 컨트리뷰터로 등극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효과였는데 반영 후 전 세계에서 모핑에 관련된 수많은 버그가 리포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통해 모핑 기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버그가 출시 전에 발견되지 않고 애니모지가 출시되었다면 출시가 된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고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픈소스 기여를 통해서 이러한 버그를 사전에 수정할 수 있었던 점은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으며 오픈소스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애니모지 개발의 일부분입니다. 애니모지 개발의 다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야프트 개발로 보는 크레스 플랫폼 SDK 개발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